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 알파 들어간 데도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단계급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다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산시장이 거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실물 경제랑 자산시장 괴리는 굉장히 심해졌죠. 그런 상황들을 한번 둘러보고, 또 최근에 뭐 국민 총소득 올라갔다는데 올라간 거 맞아요 라고 진짜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3대 지수 1%씩 올라갔대요. 3대 지수 뭐예요? 다우, S&P, 나스닥 뭐 이런 이야기하고, 속보 코스피 1.66% 올랐다, 최고치도 경신했다, 증시 V자 반등하고 있고, 순이익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거는 저렇게 오른 것 중에서 운용사들이 많이 먹었다 이 얘기죠. 하지만 OECD에서는 경제성장률을 하향했다. 내년도 성장률이 3% 아래로 예측했다. 왜 하향했어요? 우리나라가 방역 굉장히 잘 했었죠. 맨날 외국 어디랑 비교하고 그러는데, 뭐 대만 같은 경우야 국교 차단하기 쉽죠. 중국이랑 어차피 적대적으로 살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죠. 대부분 나라 봐라. 특히 미국이랑 비교해보고 일본이랑 비교해봐라. 잘한 편이죠.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떨어지지만 덜 떨어진 나라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급증했죠. 하면서 뭐 맨날 400~500명씩 나오니까 위험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국민 총소득도 2.4% 증가했는데 3만 달러 사수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유가로 수입물가 싸진 덕이다. 아니, 수입하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환율 떨어져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1200원일 때 3만 달러 벌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3600만 원이죠. 그런데 1100원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똑같이 3만 달러 벌려면 3300만 원만 벌어도 되더라. 그러니까 버는 돈이 줄더라도 환율이 떨어지니까 3만 달러 때 사수했고, 그 다음에 3분기 분기별 비교했을 때 증가했지만 이거는 환율 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환율은 더 많이 떨어졌는데, 환율은 2.4% 이상 떨어졌죠. 그러니까 달러로 보니까 국민 총소득이 증가한 거지 사실상 하락 중이다. 실업률 엄청나죠. 지금 14위에서 급격히 늘었다. 28위로. 물론 대졸 실업률이죠. 대졸 실업률이 0.7%포인트 올라가면서 28위까지 떨어졌다. 대졸 실업률 늘어나면은 나머지 실업률도 마찬가지겠죠. 취업자는 42만 명 줄고 있고 계속 줄고 있다. 실업률은 사실상 보면은 일 구하는 사람들 위주로 보죠. 안 구하고 그냥 나는 백수로 살겠어 선호하고 일 안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업률에서 제외하더라. 그러니까 실업률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실업률을 보는 것보다 정확히 보면은 취업자 수를 보는 것이 사실상 경제 상황을 보기 좋더라. 자영업자 마찬가지죠. 지금 3차 지원금 목마르다. 왜? 당장 폐업하고 싶다. 왜요? 연말 대목에 자영업자들 패닉이다. 왜? 2+ 알파 됐으니까. 빚은 사상 최대죠. 직원 내보내고 부채로 버틴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폐업 반년간 서울에만 거의 한 7,700곳 이렇게 폐업하고 있는데 자산시장 거품이 붙고 있어요. 문제라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대기업은 클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욕심쟁이 자전거라는 만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할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서 뭘 하느냐, 우리 자전거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전거를 살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를 푼다. 그리고 막 사람들 이런 뭐 복지를 통해서 막 교육을 시키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복지 시켜주고 교육 시켜주고 해서 내가 대학도 나오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했네? 그러면 자전거는 역시 이 자전거를 사야지 라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좀 역설적으로 표현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대기업들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수출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중요한 건 뭐다? 내수시장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자영업이 잘 되고 취업자가 늘고 해야지 내수시장이 돌아가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자산시장은 계속 부풀고 있다.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데 부동산이 올라요. 내수시장이 죽어가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요. 이상한 상황이죠. 결국에는 트리플 증가하던 것이 한 달 만에 끝났죠. 지금 관공업 감소, 그 다음에 뭐 소비 감소, 그 다음에 또 뭐 설비 투자, 건설 당연히 감소. 그럼에도 이런 건 상승. 잘 될 거야 무조건. 경기는 특히 저기 경기 상승하는데 활동 동향이 보면은 지금은 뭐 부동산 심리 뭐 역대 최고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역대 최고 찍었는데 거래가 역대 최고가 아니죠. 6월에 역대 최고 찍고 거의 한 8월 수준 회복할까 말까 이 정도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막 저런 식으로 띄우고 언론에서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오르겠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아무리 띄워도 이제 여력이 없다. 자,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자영업자 대출 또 연장됐죠. 대출 만기 연장 9월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 3월로 미뤘어요. 이걸 또 언제로 미룬 거예요? 내년 6월까지 또 미뤘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폭탄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저거 상환 연장 터지게 되면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파산과 경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금리 유지하고 있고 지원 연장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계 기업들도 버티게는 만들어주죠. 왜? 위기가 왔을 때 한계 기업들 무너지면은 연계된 제대로 된 기업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좀비 기업들도 일단 끌고 가는데, 이거 경기 회복되면 당연히 다 무너지죠. 조금만 회복된다 싶으면은. 그때가 코로나 터지기 전만큼 회복됐을 때냐? 그 전에 이미 들어가기 시작하죠. 왜냐? 자산시장 거품이랑 이런 거 봤을 때 금리도 빨리 올리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간폭탄이 있어요. 시간폭탄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데, 처음에 한 10분 설정했다가 5분쯤 됐는데 내가 아직 못 빠져나가서 다시 10분 늘리고, 또 이게 한 5분쯤 줄었는데 아직도 못 빠져나가서 또 10분으로 늘리고, 지금 이렇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 시간폭탄 안 터뜨릴 수는 없죠.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리두기 2+ 알파 됐다. 2m도 부족하다. 지금 6.5m에서도 감염살이 발견됐죠. 그것도 5분만 같이 있었는데 바로 걸려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쭉 늘어나고 있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늘어났죠. 이거 왜 줄어든 거예요?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검사를 덜 하죠. 그리고 이거 지금 나온 거 1일 나왔죠. 1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되니까 바로 다시 나온다. 자, 거기다 금리, 제가 금리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코픽스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 먼저 선행하는 주별로 나오는 단기 코픽스 올라가고 있죠. 근데 자꾸 떨어진 것만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금융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다. 코픽스는 금융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오르고 있으면 조만간 지표가 나올 건데 코픽스만 자꾸 갖다 들이대고 있죠. 안 오를 거다. 금리 되려 올렸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런 거 다 떼더라도 금리 올려야 되죠. 시중에서. 왜? 자기 자본 비율 확보해야 되죠. 왜? 바젤 3니까. 그런데 대출을 엄청나게 빼가죠. 예금도 들고 있는데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자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올리는 거죠. 국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주면 좋긴 한데 지금 상황상 기준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다 저금리 해가지고 빚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영업 대출 상환을 연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갚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자부터 높여버리면 경제가 작살날 수 있으니까 일단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상승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의 역습이래요. 미친 아파트값 상승률 앞질렀다. 투기꾼들이 빌라도 오른다. 이제 부동산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 좋아할 때 아니란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왜? 결국에는 실수요들이 빌라를 샀다는 건 뭐예요?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으니까 빌라를 샀고, 이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로 들어오거나 혹은 아파트 더 모아서 매매로 들어오는 수요들이었는데 이 수요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수요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도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좋다고 지금 전세 사느니 집 사라 해가지고 빌라로 자꾸 유도해서 언론들 그렇게 하는데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죠. 특히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빌라 값이 오른다는 건 아파트 거래량 줄고 빌라가 역습하고 있다, 이렇다는 건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월세 최대폭 상승이래요. 엄청나게 올려대고 있죠. 자, 월세든 전세든 지금 호가 엄청나게 올리죠. 호가 엄청나게 올려서 생겨난 결과가 뭐예요? 매물 적체다. 지금 전월세 매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맨날 품기 하는데 안 품기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가 마찬가지죠. 전세가 올리고 월세가 올려서 호가만 올리면 뭐예요? 사람들 여러 번 떨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계속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뭐 전세 폭등이 다 올렸다요. 아파트 연립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전세 폭등 6월부터 시작됐죠. 올리니까 임대차 3법 써서 막은 거죠. 이거 지금 전세 폭등이 올린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던 추세가 멈추고 있는 거였는데 자꾸 뭐 전세 오르니까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뭐 조금 더 거래량 늘어나서 조금 다시 올라간 건데, 11월까지 뭐 보면은 11월 절반 정도 지났는데 10월에서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지 않죠. 오히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수요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소규모 상가 투자 수익률 상승이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자영업 무너지고 있는데 투자 수익률 상승 되게 쉽게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장사 엄청 잘 되는 데 있는 게 수익률 5%가 나오고, 적당히 되는 상권에 수익률 3% 나오고, 엄청 안 되는 상권에 수익률 1% 나온다. 원래는 3%죠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가 무너져 버렸어. 그럼 공실이니까 수익률이 안 들어가죠. 그럼 4% 되죠. 여기까지 무너져 버리면 5% 되더라. 수익률은 높아 보이죠. 자영업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상가 투자 수익률 상승한다는 거 미친 소리죠.
그다음에 오피스텔 찬바람 멈췄대요. 오피스텔 많이 사세요. 오피스텔 수요는 대부분 1인 가구 수요가 많죠. 1인 가구 수요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족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근데 자족시설이 지금 좋지 않다. 뭐 수출 조금 살아났다고 지금 예전만큼 엄청 살아난 거 아니죠. 지산 미친 거죠. 지산 절대 하지 마세요.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지식산업센터 이거 하는 방법이 뭐 사업자처럼 내가지고 받으면은 90%까지 대출 가능하고 저금리니까 월세 받으면은 요거 대출 이자 감당하고도 많이 남는다. 근데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그 차익이 그만큼 더 커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사업자 될 것처럼 했던 거 불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대출 많이 받으면은 금리 영향 엄청 크게 받을 것이다. 맨날 또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공급 부족, 그놈의 공급 부족. 근데 지금 12월에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하고 있죠. 이거 전세 시장에 영향 주겠죠. 호텔 월세 고시원 정도 가격으로 고시원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1인 가구용이죠. 1인 가구 주거시장 해결하는 거, 그것도 한 2~3%밖에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자꾸 기사에서 호도하죠. 호텔 월세가 전세시장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냐. 호텔 월세는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지옥고로 몰리는 1인 가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고, 3, 4인 가구는 따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6억씩 투자해가지고. 근데 기사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3년부터 증가니까 이때까지 계속 공급 부족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공급 부족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있고 플러스 알파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는 줄어들고 있죠. 1인 가구 증가로 가구수 늘어나는데요. 개소리 하지 말고, 1인 가구 증가가 1인 가구 아파트 살아요 대부분?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전월세 살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에 많이 살죠. 다가구, 빌라 혹은 고시원 이런 데 많이 살잖아요. 자꾸 저걸 아파트 수요로 끌어들이면서 맨날 공급 부족이다 유도하는데 아니죠. 결론 보면 뭐예요? 경제 무너지고 있죠. 아직 회복 단계 아니죠. 그런데 자산시장 거품 끼고 있죠. 특히 지금 뭐 전월세 계속 오른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 무너지는데 전월세가 어떻게 오르죠? 이거 호가만 올라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 나가서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심리 막바지에 그런 식으로 일어나죠. 지금 계속 올라도 되나? 파는 사람은 계속 오르는 것만 생각해서 가격 비싸게 내놓는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위험하다 싶은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고 있고 공급도 들어오고 있다. 물론 이들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은 아니지만 사실상 1, 2인 가구 늘어나면서 아파트 수요는 줄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급은 어쨌든 간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건데 맨날 공급 부족 탓만 하고 있다. 지금 완전히 자산시장 거품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끝물 형태 보여주고 있어요. 30, 40대들 많이 사고 있고, 30, 40대에서 지금 또 20, 30대로 내려가고 있죠. 막바지에 털어내고 있는데 20대에 어차피 불법 증여일 테고 편법 증여일 테고, 이 30대의 매수 심리가 끝나게 되면 결국에 집값은 바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규제로 인해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하락세가 시작될 것이다. 부동산 망했다.